안녕하십니까. 오늘은 JP모간 한은 내년 1분기까지 0.5포인트 금리 인하 예상이라는 이런 기사가 제가 빠뜨렸는데, 이런 기사가 있어 가지고 이번 5월 28일 날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죠. 인상, 동결, 인하, 그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저는 놀랐는 게 JP모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투자 금융 회사인데, 이 규모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위가 블랙독이죠. 그래서 JP모간이 한 7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10위권 내외죠. 그래서 JP 같은 글로벌 금융 기관에서 한국은행 내년 1분기까지 0.5포인트를 인하할 거다. 현재 뭡니까? 한국은행 0.2575니까 내년 1분기에는 0.25가 된다 이거죠. 이런 가능성을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 이런 의미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되지만 이면에는 내년 1분기까지 한국 경제가 그만큼 좋지 않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 28일 날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과연 금리를 인하할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문 기사를 보면 신문 기사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한은 내년 1분기 0.5포인트 금리 인하 예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간은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0.25는 언제 할 거냐? 3분기에 0.25포인트를 낮추고 내년 1분기에 한 번 더 인하할 것으로 잠정 전망했다. 이렇게 JP모간은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런 예측을 했고, 그래서 3월 17일 날 우리가 1.25에서 0.75로 인하했는데 앞으로 두 번 0.25포인트 두 번 더 할 것이다. 자, 이런 예측을 JP모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 달에 5월 28일 날 지금 한은 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지금 기사가 또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느냐 보시면 코로나발 경기 충격 장기화 우려에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초읽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번 5월 28일에 0.5포인트, 0.25포인트 인하할 거다. 자, 이렇게 지금 예측하는 분들이 좀 많다는 의견입니다. 보면 그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라가서 경기 침체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된 데에 따라 가지고 한은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은의 금융통화위원들이 몇 분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첫 회의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들의 역할이 좀 두드러지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지난 14일 이번 경기 하강의 규모와 속도는 현대 역사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침체보다 훨씬 나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전문가들도 0.75에서 0.5로 낮추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월 그때 1.25에서 0.75로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 인하할 때 금리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래재연구원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과 저물가 장기화 위험으로 당시보다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서 이번 달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NH투자증권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나빠진 경기를 고려할 때 한은 금리를 동결할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인하 시기가 5월은 아니더라도 3분기 중에 추가 인하는 단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하나 알아야 될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게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인하 시기가 5월은 아닐지라도 이건 이야기했고 다만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수준인 실효 하한에 근접한 만큼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유동성 공급 정책에 주력할 것으로 분석한다. 금융통화위원회 그 회의록을 보면 간혹가다 실효 하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원화가 글로벌에서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제로 금리로 이렇게 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그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최대한 내릴 수 있는 금리 이것을 실효 하한이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현재의 금리 수준이 한 0.5를 실효 하한으로 볼 수 있고 지금 현재를 또 실효 하한으로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접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0.5가 실효 하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2주일 하는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실효 하한에 근접했기 때문에 한국은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 없다.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다른 분도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리지 않는 이상 한은은 당장 이달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 뭡니까? 그 미국의 금리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항상 금리가 좀 후행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내리고 이런 정책을 많이 폈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미국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도 내리지 않을 거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생각해 볼 때 그럼 미국은 어떨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코너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좀 어떤 상승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도 필요하다. 자, 이런 주장을 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싫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피력하는데 파월 의장은 싫다는 말로 지금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최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형태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번에는 과연 그 미국의 뭡니까?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의 금리를 인하할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지금 한국은행이 정부의 재정 정책과 더불어 좀 기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금융위원들이 그 정부의 기조를 같이 하는 그런 인사들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달에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놀랐던 사실은 오늘 제가 영상에서 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JP 모간이 하는 이 0.5포인트 정도는 인하할 것이다. 자,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투자를 한편으로 보면 단순히 생각해서 금리가
더 내려갈 거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는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고 엄중하다. 앞으로 일어날 올 가을 겨울은 더 추운 겨울이 되지 않겠나, 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좀 투자에 신중을 기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었지만 JP모간 글로벌 투자 회사로서 글로벌에서 한 7위 정도의 이런 큰 투자 금융 회사가 한국을 보는 지금 식견이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